시시각각 토크 2015년 서울시를 진단하는 특집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서울시의 문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진희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화로 행복한 서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서울문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중심에 계신데요. 서울문화재단 간단하게 오신 김에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에 생겼고요. 네. 유인촌 초대 대표이사가 네. 되셨었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제 예술로 되게 아름답고 생기 있게 활력 있게 만들고 또 이제 시민들이 그런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예술을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문화예술 서비스 지원 기관입니다. 네, 2004년에 시작됐으면 이제 10년이 넘었군요. 그렇죠. 네, 지난해 딱 10년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이제 문화에 대한 그 향수도 있고 문화가 주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다들 이제 시민들이 삶들이 워낙 팍팍하고 어렵고 지난해는 뭐 세월호 충격에 따른 심리적 충격도 많았고 해서요. 어찌 보면 역으로 문화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문화가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역할, 우리 사회에서 문화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사실 부탄이나 이제 이런 데가 좋은 예가 되잖아요. 굉장히 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문화적인 그런 만족도는 높고 행복도가 높잖아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는 뭐 청소년들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뭐 불행하다라고 하고 있고 노인들의 이제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60년대, 70년대 이제 압축 성장으로 이제 잘 살아보세요만 외쳤기 때문에 네. 이제는 잘 사는 거가 뭔가, 내가 이렇게 먹고는 사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좀 서로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그 내적 역량, 뭐 이제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면 사실, 또 다른 만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이 다 주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이제 지금 굉장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시민들이 공유하는 것일 텐데 그것이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나 문화재단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올해 서울 문화재단이 세우고 계신 주요 그 핵심 사업들 방향은 어떤 겁니까? 서울문화재단의 제일 주력되는 사업은 시민들한테 그 예술 작품을 전달해주는 예술가들한테 창작 지원을 해주는 게 제일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난 6일에 이제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올해 1년 동안 서울 시민들에게 이제 예술 작품으로 또 예술 축제로 전달해 드릴 그런 예술 창작 지원 사업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이제 문화 사업들을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것이 올해가 그 지난해 세월호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올해가 삼풍백화점 붕괴된 지 20년이 되는 해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이 너무나 이제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메모리인 서울이라고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으로 이제 다시 우리 서울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삼풍백화점의 지금은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도 갖고 이제 유가족의 문제도 이제 치유라든가 하고 있지만 사실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늦었지만 다시 좀 이렇게 어루만지고 보다듬는 그런 작업을 이제 올해 이제 좀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분명히 좀 치유나 환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 20주년이고요. 지난해는 또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좀 시청하시는 분들께 나온 김에 좀 부청을 드리자면요. 6월 29일이에요. 1995년 6월 29일이. 삼풍백화점 붕괴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5년 6월 29일에 시민청에서 이제 그 관련된 아카이빙 전시를 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기록들도 저희가 관련되신 분들에 대한 기록을 다 메모리하고 있지만 이제 유가족 분들이 아직은 그 아픔에서 벗어나시지를 못하셨는지 유가족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잘 이렇게 많이 나서지 못하고 계신데 혹시 방송을 이렇게 접하시면
삼풍백화점 그 당시 1995년의 기억을 갖고 계시고 또 뭔가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문화재단에 연락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작 지원도 하고요. 시민들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도 다양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평가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해가 가고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난해는 뭐 세월호 여파 때문에 사실 우리 온 사회가 뭐 꽁꽁 얼어붙고 갈등도 심했는데 문화 쪽에서 문화재단은 지난해 어떤 일을 하셨고 뭐 의미 있었던 일 또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시민들에게 하는 활동은 사실 상반기에는 좀 위축된 것이 사실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 아픔이나 이제 그런 갈등 지점에서 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예술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술 치유 작업을 했다라는 좀 의미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문화재단이 광역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다들 이제 자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사업은 요거 내 거 이제 이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재단이 설립된 지 10주년이기도 하고 이제 자신감이 좀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막 나서서 이제 다 하기보다는 뭐 자치구에 있는 문예회관이라든가 또 이제 창작공간 사업들도 우리 창작공간 페스티벌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유사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그런 이렇게 공유와 그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좀 그런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서 창작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계세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제가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희 문화창작촌 관련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그 공간들이 지금 얼마나 있고요. 또 계속 늘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이제 13곳에 이제 서울시 창작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희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에 이제 문학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제 연희 문학 창작촌이 있고요. 다 그 지역마다 장르나 이런 특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대학로에 나가셨다. 그럼 대학로 회화역 4번 출구에는 서울 연극센터라고 또 거긴 연극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뭐 봉천동이다. 그럼 봉천동에는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중심의 관악 어린이 창작센터도 있고 또 홍대에 아픈 서교예술 실험센터라고 거기 이제 젊은 그쪽에서 작업을 하는 예술가 중심의 또 창작 공간도 있고 이렇게 13곳이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새로 오픈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내년이니까 올해입니까? 아, 올해죠. 올해 2015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광진구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광진구에 그 구이 취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먹는 물을 이제 취수하는 공간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생명을 다해가지고 요새 이제 산업 유휴 공간을 이렇게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을 담는 곳이어서 층고가 18m쯤 돼서 거기는 이제 거리 예술 창작 센터로 거듭나고 또 이제 서커스라든가 이제 좀 새로운 그런 예술이 이제 거기서 창작되고 선보일 계획입니다. 예, 아주 좋은 그런 활동들이에요. 그 예술가들의 창작 지원을 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그 13곳, 이제 올해는 14곳으로 늘어나겠죠.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랑 친하게 지내시려면요. 그 핸드폰에 저희 모바일 서울문화재단 이렇게 치셔서 그 앱을 깔아 놓으셔도 되고요. 또 컴퓨터에는 서울문화재단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해놓으시고 또 저희 직접 저희 사업 아니더라도 대학로 문화정보라든가 무료 문화정보 어플이 저희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좀 다 다운 받으셔서 늘상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매주마다 주간 단위로 또 페이스북에 서울문화재단하고 친구를 하시면요. 진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 정보가 제공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예산 부분은 뭐 늘 뭐 문화뿐만 아니라 복지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들 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게 그 한계이고 어려움인데 문화 부분의 예산은 올해 서울시 예산 가운데 좀 충분히 늘었는지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예산은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서울시 전체 그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이제 한 330억쯤 늘어가지고요. 전체는 5,300억
10억쯤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사실 재단은 10%도 안 돼요. 네. 재단은 서울시 출연금으로는 이제 한 100억 정도를 받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단이니까 기본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하고 해서 260억 정도가 저희 이제 2015년 올해 살림의 예산인데요. 근데 문화 쪽은 이제 중앙 정부 쪽에서도 요즘은 정말 그 문화적인 역량을 키워야지만 뭐 창조 경제니 뭐 경쟁력을 키울 수 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예산이 또 꽤 되고요. 또 시에서 이제 위탁 사업으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600억 규모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이제 2015년 서울시의 문화를 통한 시민들의 치유, 또 문화가 국제도시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들을 기대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또 할 일이 있고 또 재단에서 하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서울시를 봤을 때 올해 이제 문화예술 정책 부분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주안점을 가지고 각자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야는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네. 정책을 진짜 이렇게 좀 큰 비전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문화 도시 서울이 되려면 문화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이런 큰 그림이 좀 정책 쪽에서 그려졌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직접 이제 시민들하고 만나고 예술가들을 독려해서 좋은 창작 활동을 하게 하고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이 좀 유기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더 향유를 하시는 게 중요한 정책 피시는 분들의 목표인데 문화도 이제 소외계층들이 늘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소외계층을 가능하면 이제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없애는 것이 주요한 정책일 텐데 그런 그 사업들도 하고 계시죠? 또 어떤 예.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게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거는 정말 중앙정부에서 그 120억 정도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예. 그러니까 문화 소외층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문화적으로까지 이렇게 네.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그 공연 활동의 기회라든가 이런 걸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모셔오는 서비스로 이렇게 직접 운신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이제 관광버스까지 내절해서 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공연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직접 이렇게 제가 시설들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문화예술 네.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집에 계시던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네네. 그런 그 문화들을 같이 보고 그러면 끝나면 좋아들 하십니까? 조화들은 굉장히 하시죠. 네네. 뭐 엄청 그러니까 엊그저께만 해도 국립극장에서 하는 심청이 온다에 네. 한 500여 분의 이제 어르신들이 네.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당극이니까 뭐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시는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게 일회적으로 끝나지 말고 예. 이제 예술 교육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서 이제 저희가 꼭 모셔서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 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예. 창작 지원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시민들에게 예술의 공간도 필요하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교육, 네네. 관심 네네. 이런 게 필요해 보이고요.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점입니다.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을 위해서 올해 서울시 문화재단에 뭐 앞서 사업도 얘기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계획하고요. 또 문화도시 서울이 되기 위한 정책적 조언도 있으시면 바람이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 서울시 그 문화 정책 과제 중에 심신이 건강한 서울을 만든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아마 이제 체육 쪽은 서울시에서 하니까 이제 심 쪽의 마음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는 진짜 마음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정보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이렇게 지금 좀 그냥 소비자 측면에 계시죠. 문화 소비를 네. 하는 측면에 있으신데 정말 행복한 문화를 행복감을 느끼려면 본인이 참여하고 이렇게 경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에 바쁘시고 뭐 그렇더라도 본인 고유의 그 여유 있는 좀 이렇게 생활을 위해서 많이 무료 그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많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발품 좀 파셔가지고 애들만 또 넣지 마시고 네. 부모님들도 같이 가시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이 문화생활을 즐기시면 정말 이렇게
이 또 다른 즐거움이 있구나 이런 거를 실감해야지 이게 애정이 들어서 뭔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시민분들도 좀 주체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2015년 서울시를 보면서요. 오늘은 문화 관련된 부분들을 조망해 봤습니다. 오진희 서울문화재단 본부장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